소화가 두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1번은 제일 흔한 원인, 엄마의 사랑입니다. 엄마의 사랑을 원할 때 머리 아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엄마가 나를 피곤하게 할 때가 두 번째. 애가 자다가 깨서 엄마 나 머리 아파 라고 하면은 MRI든 CT든 검사는 해야 됩니다. 잘 때 누워 있으니까 뇌압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거나 아니면 아침에 푹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더 아프다 그러면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우리 동네 신경외과 좀 봤습니까 여태까지? 자주 보지는 않았는데요. 몇 개 봤습니다. 노래도 알겠네? 아니요. 봤다면서. 보기는 했는데 그게 귀에 꽂히지도 않던데요, 저는.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야. 따라해봐.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벌써 했네. 시작합시다. 오늘은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조병욱입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신경외과 전문의가 만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소아가 두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 4시간 동안 외래진료 22명 봤다면서요? 네, 22명 중에 두통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 아, 그 정도 비율인 거죠, 대충.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두통만 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죠. 그때가 제일 무섭어요. 그러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두통 환자가 왔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뭐가 쫙 떠오르는지 영업 비밀을. 영업 비밀을 다 원래 여긴 영업 비밀 다 밝혀주는데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서 두 가지를 일단 말씀드릴게요. 1번은 제일 흔한 원인, 엄마의 사랑입니다. 심리적인 원인. 네. 엄마의 사랑을 원할 때 머리 아파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엄마가 나를 피곤하게 할 때가 두 번째. 근데 엄마의 사랑에 대해서 실토하기까지는 외래진료실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죠. 시간을 할애를 해서 아이와도 얘기를 하고 엄마와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경우는 코 막혀서 이제 머리 울린다고 오는 경우가 많고,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옛날에는 저희 다 손수건 차고 다녔잖아요. 나는 참 기억이 없는데. 옛날에 국민학교 다니셨잖아요. 나 국민학교 다녀도 손수건 안 쳤는데. 아니신가요? 난 참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손수건을 딱 코 푸는 게 옛날에는 사실 일상이었거든요. 코로나 세대 이후 세대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일상화돼 있기 때문에 코를 흡인을 해요. 그래서 코를 마시다 보니까 코가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안에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울리는 경향이 좀 더 있고, 그래서 두통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통을 방지하는 코 잘 푸는 요령에 대해서 잠시 알려주시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풀면 되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쪽 코씩 풀어야죠 일단. 그런 게 있어요? 잘못 풀면 코가 부비동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신경외과에서 가르쳐주나요? 제가 부비동염 환자라서 코를 너무 세게 풀면 안 되고요. 한쪽씩 이렇게 나올 만큼만 풀어야지 후루룩 잘못 풀다가는 오히려 이렇게 압력 변화로 쑥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소아 연령대에서 제일 저희가 조심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른과 소아에서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뇌종양이 가장 소아에서는 많다 보니까 뇌종양을 조심해라. 애가 자다가 깨서 엄마 나 머리 아파 라고 하면은 MRI든 CT든 검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하면서 신경외과 꼭 진료보세요. 그렇게 보내드려요. 잘 때 누워 있으니까 뇌압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깨거나 아니면 아침에 푹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아침에 머리가 더 아프다 그러면 뇌종양을 의심해 봐야 돼요. 애가 막 머리 아픈데 막 토해. 이런 증상이 동반된다고. 눈이 한쪽이 안 보여요. 그런 거가 있다면은 뭐 거의 대부분 머리 안쪽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는 거죠. 소아과 쪽에 오면 소아과 선생님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신경외과 안 가고 나한테 와서 이 고민을 하게 만들지? 그럴 때는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는 반대로 이걸 왜 나한테 와가지고 여기 소아과 가셔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 열나고 머리가 아플 때. 그렇죠. 아이들은 대부분 열이 나면 머리 아프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열 나면 먼저 소아청소년과를 방문을 하시는 게 먼저 맞죠. 반대로 신경외과부터 갔다 오셨으면 하는 게 있죠. 다쳤는데 소아청소년과 먼저 오시는 어머니들이 많아요. 소아청소년과가 훨씬 많으니까 익숙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제가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소아 위주로 얘기했는데 청소년기에는 또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편두통. 편두통하고 경추성 두통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보통 이 두 가지는 어른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건데 청소년기 때부터 빈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청소년기를 소아로 보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청소년기부터는 사실 거의 어른의 영역으로 그렇지. 이제 생각을 하기 그런데 때문에 어른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 경추성 두통은 많이 숨겨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이 핸드폰 보다가 생기거든. 게임하다가 목을 찍어보면 목이 막 어마무시하게 나빠져 있지. 그리고 이제 사춘기 지나고 나면 여자애들한테 편두통이 확 늘어나죠. 그래서 여자애들이 머리 아프다, 특히나 또 뭐 생리하고 관련 있다, 이럴 때는 편두통 생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딱 한마디, 엄마한테 혼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힘이 빠진다, 네, 본 적 있으시죠? 엄청 많죠. 엄청 많죠. 네, 그때는 뭐다? 그때는 사랑을 줘야죠.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저희랑 개념이 좀 다르네. 저는 그때 뭐야뭐야를 생각합니다. 아, 생각보다 뭐야뭐야가 꽤 있잖아요. 뭐야뭐야요? 뭐야뭐야는 엄마는 깨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는 계속 불편을 호소를 하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는 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저는 보통 겪어봤을 때 네. 처음에는 땡깡 부리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힘 빠지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런 게 생겼다가 애가 크고 나서 후후 라면 부러 먹다가 똑같은 증상이 생겨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이 그때 병원 데리고 올 걸 후회하시는 경우가 있죠.